아쿠아디 파르마의 이 상자들은요, 페이퍼 장인분들이 하나하나 재단을 해서 이거 다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인알다입니다. 오늘은 향수병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그 자체를 가질 수 있는 향수병. 패션 디자인만이 아니라 마케팅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케이스 스터디로 만나셨을 하얀색 리본 장식. 우리는 이걸 보기만 해도 티파니라는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향수병 디자인만 보더라도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커팅이 너무 잘 된, 그리고 투명도도 높은 그 다이아몬드를 만나게 디자인이 되었죠. 페레가모의 세뇨리나, 1978년에 출시된 살바토레 페레가모의 바라슈즈. 많은 분들이 그 바라슈즈를 딱 보시는 순간, 그 바라보우, 바라리본을 보시는 순간 페레가모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페레가모의 바라보우가 담겨져 있는 향수병입니다. 원래는요, 이 바라보우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만들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때 그로그레인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가죽으로 제작되지 않고 그로그레인 그 시제품 그대로 그냥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올팩티브 스튜디오 2013년에 향수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피상 베스트 니치 컨셉상을 수상한 브랜드예요. 향수의 향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브랜드거든요. 사진과 함께 향수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브랜드의 향수 바틀 디자인은요, 사진기를 닮았어요. 향수 뚜껑의 위를 보시면은 사진기 카메라 렌즈를 담아냈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 이 펌프와 바디를 연결하는 그 부분의 마감은요, 카메라의 조리개를 닮게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향수병의 이 바디, 몸통을 보시면은 마치 폴라로이드 카메라 같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틀 디자인이에요. 오래전인 이집트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향수 오일 같은 거를 점토로 만들어진 토기 안에다가 담았었어요. 8세기가 되면서 이태리의 베니스 근처에서 유리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요, 향수병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해요. 향료를 구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 워낙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사회 지배층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향수병이 조금 더 미학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18세기에는 이렇게 유리에 더 아름다운 장식들이 더해진 펠콘이라고 해서요, 이 유리병을 직접 들고 가서 퍼퓸머리에서 향수를 리필을 하는 시대가 열려요. 킬리안 헤네시가 바로 그때 그 옛날에 상류층들이 리필을 하던 그거에 착안을 해서 향수병을 디자인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리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럭셔리란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거는 것이 바로 에코 럭셔리랍니다. 페날리곤스 같은 경우에는요, 19세기 윌리엄 페날리곤스 창립자가 직접 디자인했고 만든 그 향수병 그대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빅토리안 시대의 점잖은 남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바틀 디자인이에요. 마치 그때 남성들이 메고 다녔을 것 같은 보우타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죠. 딥티크 향수 중에 에성스라고 해서 천송이의 꽃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었어요. 작황이 좋았던 천연 원료를 함유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냉큼 샀었는데요. 향수 바틀 디자인이 기존의 딥티크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토마이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옛날 향수를 입던 여인들의 그 행동,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딥티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딥티크는 오드 투알렛은 이렇게 투명한 거, 오드 퍼퓸은 블랙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벨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데, 원래 딥티크 설립자 세 사람이 직접 이제 그린 그림과 직접 쓴 그 폰트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설립자 중에 한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암호 해독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가끔 딥티크 이제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게 바로 딥티크 설립자가 의도했던 거예요. 살짝 뭔가 미스테리한 거, 뭔가 암호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딥티크는 뭐 아시겠지만 앞과 뒤에서 보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다르다는 거. 아니꾸딸, 현재는 굿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설립자 아니꾸딸이 어렸을 때 집에서 초콜릿 가게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콜릿과 캔디를 포장했던 그 패키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완성된 디자인이에요. 프레데릭 마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단순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단순한 향수병을 보여주시나 하실 건데요. 사실 향수가 런칭이 될 때, 특히나 패션하우스에서 향수가 런칭이 될 때요, 그 파티에 조향사가 초대받지 못했던 시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에 프레데릭 말이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는요, 조향사를 좀 전면에 내세워야겠다. 지금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만 20년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거예요. 향수의 이름과 함께 조향사들의 이름을 라벨에 바로 넣어서 출시를 하게 됐어요. 프레데릭 말 덕분에요, 최소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2명의 최고의 조향사들의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책을 볼 때 저자가 누군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그 감독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영화를 보듯이 조향사를 확인해 보면서 향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치 퍼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향수죠. 이 센트릭 몰리큘이라고 해서요, 향 분자 하나로만 형성이 된 향수예요. 고맙게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설립자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정말 처음에 출시했을 때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과 뭐 욕도 듣고 뭐 그게 향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하세요. 자신있게 그냥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럼 너희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매우 혁신적인 향수를 만드신 거죠. 이 향수병 어차피 화장대에다 두고서 이렇게 지내는데 왜 뚜껑이 필요해? 그냥 늘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뚜껑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뚜껑 없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정말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은 향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행 다닐 때는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행용 케이스는 따로 이렇게, 겐조의 플라워 바이 겐조는요, 마치 도시에 있는 거대한 빌딩 같죠. 그 도심 속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담아낸 거예요. 한 송이의 포피꽃. 프랑스 파리를 담아낸 향수 디자인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1921년에 출시된 샤넬 넘버 5죠. 프랑스의 플라스트 방동 광장을 표현해낸 향수 바틀이에요. 1992년에 출시된 이세이 미야케의 로디세이. 1965년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이너가 프랑스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어시스턴트로 일할 때 야근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야근할 때 창문을 통해 바라봤던 에펠탑에 걸려진 달의 모습을 형상화해낸 바틀 디자인이에요. 누군가 제게 프렌치 럭셔리라는 게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답이 메종 프란시스 커정에 가시면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진정으로 프랑스적인, 그리고 프랑스의 귀족적이고 럭셔리함을 담아낸 향의 세계를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 유리를 크리스탈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유리병에 비해서 약간 더 투명도가 높고 크리스탈을 만나는 그런 기분을 여러분이 더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이 뚜껑을 보면요, 프랑스 파리의 지붕을 보는 기분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쿠아 디 파르마의 이 라벨은요, 기계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붙이면 정말 단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라벨링 작업이 더 저렴하게 끝날 텐데, 아쿠아 디 파르마의 라벨링은요,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붙여요. 아쿠아 디 파르마의 이 상자들은요, 페이퍼 장인분들이요, 종이를 마치 옷을 재단하듯이 다 하나하나 재단을 해서 이거 다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워낙 이제 인기가 많은 또 향수가 많으니까 이 제품은. 그런데 이제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 기간을 막 단축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 수량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손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과 그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야근을 많이 해서 무조건 이 수량을 만들어 이렇게 자기네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쿠아 디 파르마의 어떤 향수가 품절이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기다리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 향수의 원료가 되는 그 원료를 담아낸 디자인들도 존재하죠. 향수병에 이렇게 데이지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화장대에 놓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틀리코론 같은 경우에도 향수의 주요한 원료가 되는 그 컬러를요, 향수 바틀 라벨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의 세계를 좀 더 쉽게 컬러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셈이죠. 또한 브랜드가 아틀리에잖아요. 공방이라는 그 느낌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30ml의 트래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가죽이에요. 진짜 가죽 재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니셜들을 새겨 넣을 수가 있으세요. 프렌치 빈티지 인그레이빙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그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화장대에서 만날 수 있는 불가리의 옴니아 향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바로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 8에서 왔다고 해요. 숫자 8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완벽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만든 향수도 완벽한 향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니치 향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인 나티잔 파퓨머. 바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보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바틀을 보면 칠각형이에요. 육각형이 아니라 칠각형. 이렇게 칠각형으로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열을 할 때에도 이게 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관을 하기에도 조금 이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칠각형으로 잘 안 만드는데, 그만큼 자신들이 만들어낸 향수가 유일무이한 뭔가 완전한 그런 향수라는 그 뜻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틀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게요, 소리를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 승용차의 문을 닫는 소리와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요. 향수 보틀 하나에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향수 보틀을 통해서 향수의 역사를 살짝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치 향수들이 왜 이렇게 병이 안 예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이거 이렇게 예쁘게 병을 만들려면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량 생산되어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보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독자적인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병을 만들려면요, 금형도 떠야 되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요. 네,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돈이 많이 든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향수병 그 안에 담긴 향의 세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그것을 시각화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향수들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이날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